두 개 이상의 컬럼으로 그룹을 묶을 수도 있어요. 어,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부서별, 업무별, 업무별, 직원 수, 그 다음에 급여, 평균, 최소, 최대. 이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찾아보시고요. 조건은 이렇게 할게요. 업무 또는 업무가 너린 직원, 업무가 너린 직원, 그리고 급여가 너린 직원 다 제외할게요. 급여가 너린 직원은 제외하고 아직 해빙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직까지도 해빙까지는 없습니다. 부서별, 업무별 두 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직원 수, 급여 평균 최소 최대값을 찾으시는데 업무가 너린 직원이나 급여가 너린 직원은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어제 어떤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있었잖아요. 이 홍길동이라는 직원은 아예 제외하고 사용하겠다라고 찾아보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나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번 부서에 업무가 몇 개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세일즈맨이라고 하는 업무 똑같은 10번 부서에 뭐 클럭이라고 하는 직원 업무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20번 부서에 뭐 클럭이라고 하는 직원이 업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0번 부서에 뭐 매니저가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룹이 묶여지겠죠. 거기에서 그룹별 통계값들을 이렇게 이런 형식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룹 바이에 컬럼 이름 두 개를 주시면 됩니다. 컬럼 이름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쉼표로만 구분하시면 돼요. 오더 바이에서도 여러 가지 순서로 정렬할 수가 있었죠. 정렬하는 순서를 컬럼이 여러 개이면 쉼표로만 컬럼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여러 개를 주시면 돼요. 같이 해볼까요?
select. 그다음에 얘네들은 나중에 할게요. 자, 우리는 값들을 어디서 찾을 거냐면 EMP 테이블에서 찾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는 where가 있네요. 자, 업무가 널이 아니다. 급여도 널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그룹을 묶기 전에 이미 우리가 행들을 제외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업무가 널인 직원을 이미 웨어에서 먼저 제외하고 그룹을 묶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급여가 널인 직원도 웨어에서 이미 제거를 해놓고 그룹을 묶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웨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job이 is not 널이다. 그리고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는 and예요, or예요. or가 맞겠죠. 여기서는 or가 나야 돼요. and를 써버리면 업무와 급여가 동시에 널인 직원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또는은 업무가 널인 직원도 제외하고 급여가 널인 직원도 제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EMP 테이블의 내용을 보면 한 사람밖에 없기는 해요. 그 사람이 샐러리 널, 그 다음에 업무, 아니군요. 네, 잡은 있었군요. 네, 이렇게, 와일드 카드가 들어가 있는 녀석은 있었군요. 근데 이 사람을 제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여기가 널이 아니더라도 샐러리가 널이면 제외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제가 드렸던 거예요. 이런 의미로. 그래서 업무 또는 급여가 널이면 제외하겠다. 그러면 우리 셀 마찬가지로 is not null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도 만약에 문장이 너무 복잡해 보인다라고 하시면은요, 괄호를 뭐 꼭 안 써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괄호를 어, 괄호를 써주시면 그러면 아마 조금 시각적으로 좀 더 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굳이 괄호는 안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거나 또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거나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고 괄호가 꼭 없어도 됩니다. 괄호가 꼭 없어도 되지만 뭐 시각적으로 뭐 그런 거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룹을 묶으면 돼요. 부서를 먼저 묶을까요? DPT, NO로 먼저 묶고 그 다음에 좌우로 묶을게요. 자, 이것도 그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그 출력되는 모습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룹까지 묶었어요. 그룹을 묶기 전에 필요 없는 행들은 웨어에서 걸러냈고요. 그 다음에 부서 번호, 그 다음에 업무라고 하는 걸로 그룹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DPT, NO는 셀렉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업무도 셀렉트를 할 수가 있겠죠. 급여는, 급여는 여러 개가 나오지만 급여의 평균은 하나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라운드, 에버리지, 셀러리 이렇게 하면 값이 하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셀렉트를 할 수가 있어요. 소수점은 두 자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버리지, 셀러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최대값은 소수점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미니멈, 셀러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s 미니멈, 셀러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맥스, 셀러리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별명, 맥스, 셀러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 순서는 DPT 애너를 오름차순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업무도 오름차순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더 바이가 빠져있죠. 네. 죄송해요. 제가 난너를 썼죠? 난너리죠? 그럼 여기는 엔드. 반대로 널이라고 했을 때가 5. 죄송해요.
널이라고 했을 때가 5어고요. 널이라고 했을 때가 5어고 난널이라고 했을 때가 and. 제가 그 홍길동을 빼려고 했었던 거여서. 잡이 널이 아니다. 샐러리도 널이 아니다. 예.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요. 우선 10번 부서들이 쭉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10번 부서 다음에 20번 부서들이 쭉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30번 부서가 쭉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같은 부서 안에서는 다시 10번 부서의 격리사원, 10번 부서의 매니저, 10번 부서의 사장님 이렇게 됐고요. 20번 부서의 분석가, 20번 부서의 격리사원, 20번 부서의 매니저 이렇게 됐고 30번 부서의 격리사원, 30번 부서의 매니저, 30번 부서의 세일즈맨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 평균, 최소값, 최대값 이런 순서로 출력이 됐습니다. 출력이 됐고요. 아까 웨어절은 어, 이거랑 똑같은 내용을 주석으로만 써드리면 이거예요. where job이 is 널이거나 또는 샐러리가 is 널이면 제외하겠다. 저거 앞에 나 써야 되지 않아요? 그거만 하면은 그냥 그거만 나오거든요. 그 정할값 있는 것만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 앞에다가 not까지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앞에다가 not을 써주시고요. 널 또는 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결과예요. 감사해요. 제가 약간 졸린가 봐요. 위쪽에 있는 조건식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조건식은 같은 조건입니다. 잡이 널이 아니고, 그리고 샐러리도 널이 아니다. 그리고죠, 그리고. 그리고 이거랑 같은 얘기는 잡이 널이거나 또는 샐러리가 널인 직원들은 not 하고서 제외를 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학과가 몇 분 계셨는데 드모르강의 법칙이 딱 이거죠. 두 개는 같은 결과를 줘요. 첫 번째 조건식으로 쓰셔도 되고 두 번째 조건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where 이렇게 들어가는 건 없어요. 어,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그냥 참고로 어떤 A라고 하는 조건, 이렇게 쓸까요? 이건 너무 글씨가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조건, 그리고 B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앞에다가 전체 not을 붙여요. 그러면 이거는 A를 만족하고 B도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A를 만족하는 게 아니거나 B를 만족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가 아니고 또는 B가 아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not A or B는요. A 또는 B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A 또는 B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not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거를 수학에서 드모르강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딱 그겁니다. A and
B를 not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럼 이 조건의 부정 그리고 또는 이 조건의 부정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잘 옮겨보면 그죠? 잡이 널이 아니거나 그리고 샐러리가 널이 아니면 이런 얘기는 잡이 널이거나 또는 샐러리가 널인 것들을 제외하면 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우리말을 조금만 생각하시면 아 이게 두 개 같은 조건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에 똑같은 문장에서요. 정렬 순서를 정렬 순서를 좌우로 하지 말고요. 정렬 순서를 좌우로 하지 말고 만약에 급여 평균 값으로 정렬을 하겠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렬 조건은 부서 번호별로 정렬을 하는데 부서 번호별로 정렬을 하는데 같은 부서 안에서 정렬은 업무 이름의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 급여의 오름차 순으로 급여의 오름차 순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하나만 바꿔주면 되겠죠.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여기에서 별명을 줬죠. 별명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공백이 없으면 따옴표 없이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만약에 별명 자체에 공백이 있는 경우는 그때는 반드시 따옴표 사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두 개는 같은 결과예요. 같은 결과고요. 어, 정말 그런 결과가 맞는지 우리가 원하는 순서로 됐는지를 볼게요. 자, 10번 부서가 먼저 나왔죠. 그 중에서 에버리지 샐러리를 보세요. 13, 24, 50 이렇게 나오죠. 20번 부서 보십시오. 클럽 매니저 애널리스트. 원래 알파벳 순서라면 애널리스트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됐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950, 2975, 3000 이렇게 해서 정렬이 되어 있죠. 좌배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 에버리지 샐러리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뭐라고 했나요? 맥스죠, 맥스. 잘못 썼네요. 네, 죄송합니다. 맥스가 아니라 에버리지. 에버리지로 하겠습니다. 에버리지. 그러면 여기 에버리지 순서로 정렬이 됐죠? 여기도 에버리지 순서로 정렬이 됐고요. 여기도 에버리지 순서로 정렬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 셀렉트에 있는 우리가 만든 별명들은요. 오더바이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앞에 그 칠판에도 있지만 어, 앞에 보드에도 있지만 순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테이블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 찾고 그룹을 묶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셀렉트를 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정렬만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에버리지 샐러리를 이렇게 별명을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주석으로 설정한 별명 엘리어스는 오더바이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어디서는 사용할 수 없다? 웨어, 웨어나 그룹바이나 그 룰이죠. 그룹바이나 그다음에 아직 해빙은 써보진 않았지만 해빙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거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사용할 수 없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선생님, 네, 별명이 큰 따옴표 말씀하시는 거죠? as 다음에 쓰는 거. as 다음에 쓰는 거를 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백이 없으면 큰 따옴표가 없을 수도 있고요. 공백이 있으면 큰 따옴표를 반드시 묶으셔야 되고요.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큰 따옴표를 묶는 거고, 요거를 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컬럼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컬럼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 자, 문제 하나만 드리고 저희 쉬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로 볼 건데요. 업무 중에서 프레지던트는 관심이 없어요. 사장님. 어차피 사장님은 회사에 한 분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 평균이나 최소값이랑 최대값이랑 다 똑같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업무 중에서 프레지던트는 제외하고 업무 중에서 프레지던트 대문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프레지던트는 제외하고 업무별 사원수만 보겠습니다. 사원수를 출력하시는데 사원수를 출력하시는데 단 업무별 사원수가 직원, 사원 같은 말이죠. 3명 이상인 업무들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는요,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프레지던트는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조건과 업무별 사원수가 3명 이상이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where로 들어가면 되고요. 하나는 having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 쉬운 시간 가질게요.
같이 볼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EMP 테이블에서겠죠. EMP 테이블에서 사장님이 아닌, 그죠? 사장님이 아닌. 그 다음에 업무별로 묶어서, 그죠? 업무별로 묶어서 그 업무에 몇 명이냐. 이걸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클럭은 4명, 세일즈맨도 4명, 매니저 4명, 분석가 2명. 그 다음에 이렇게 이상한 이름이 1명. 이렇게 있었어요. 자, 우리는 이 4개, 5개의 그룹들 중에서, 그죠? 5개의 그룹들 중에서 어떤 그룹을 찾겠다? 3명 이상인 그룹들을 찾겠다죠. 그죠? 그럼 3명 이상인 그룹들을 찾는 거니까 조건은 어디 있어야 돼요? 그룹을 묶은 다음에 조건식이 있어야 되죠. 그룹을 묶은 다음에 사용하는 조건식을 having이라고 얘기합니다. having. 그죠? 자, 그럼 여기서는 조건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옆에 여기 나온 값들이 뭐예요? count죠. 그러니까 count 값이 크거나 같다 3 이렇게 조건식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클럭, 세일즈맨, 매니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을 알파벳 순서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오더 바이를 잡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클럭 다음에 매니저가 먼저 나오고 세일즈맨이 나오죠. 만약에 오더 잡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 카운트 순서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는 카운트 별표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매니저가 먼저 나왔고 클럭, 세일즈맨 순서로 나왔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별명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은 뭐 특별하게 별명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카운트는 별명을 카운트라고 줄게요. 자, 함수 이름하고 같아요. 이게. 그죠? 별명이 함수 이름과 같아요. 이런 경우 반드시 따옴표로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카운트라고 하는 별명을 오더바이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서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근데 여기 있는 별명을 having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그죠? 순서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랬죠. 오라클이 어떤 일을 할까라고 어떤 순서로 일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테이블에서 사장님 빼고 업무 이름별로 묶어서 업무 이름별로 묶으면 부분 집합이 나오죠. 그 부분 집합들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건을 만족하는 이걸 하려고 하니까 카운트라고 하는 별명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 안 만들어진 상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 집합들 찾은 다음에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셀렉트하고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오더 바이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쪽에서 그 셀렉트에서 설정한 에리어스는 오더 바이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웨어 그룹 바이 해빙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함수 사용한 부분을 그대로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되셨습니까? 네, 질문 주세요. 없으세요? 네, 그럼 이번 시간